우리는 다 어쩌다 회사원이 됐어요. 여기저기 막 지원하다가 이 회사에 얻어 걸려서 다니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제 커리어 사춘기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1대1 오신 분 중에 기업 분석을 너무 철저하게 해오신 거예요. 그 회사의 위치서부터 비전이 어떻게 되고 임직원 수는 얼마나 있고 내가 가는 본부의 숫자는 무엇이고 나한테 기대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엑셀로 쫙 다 정리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회사 골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회사 6군데에서 오퍼를 받으셨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회사가 잘 되는 거지 내가 잘 되는 거야? 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무제표 좋고 주가 차트도 올라가요. 회사는 잘 돼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겨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거기서 괴로워요. 보통 그렇게 회사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 어때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밤 11시, 12시에 퇴근하고 엊그제 저한테 오신 핀테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맨날 11시, 12시에 퇴근한대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 이 야근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는 성장하는 회사입니까? 그 회사는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내가 일단 나의 성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회사가 무섭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 한번 버텨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해요. 회사가 되게 성장하고 있다면 내가 성장할 기회가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일이 나를 집어삼킬 때를 아실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몸이 아프고 불면증 생기고 이러면서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일을 나를 삼키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번아웃 순간이 오기 시작하면 제일 소중한 건 여러분이니까요. 그런 회사는 나오셔야죠. 저기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 자기라고. 네.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JP모건 다닐 때 막판에 한 1년이 너무 회사 다니기가 싫었었어요. 회사 다니기 싫어병에 걸린 것 같았었거든요. 여기서 또 다시 여쭤볼 건 하지만 돈은 잘 벌 수 있는 곳이죠. 돈은 잘 벌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돈밖에 의미가 없었던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저는 제가 일에서 주도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일할 때 저의 일이 트레이딩을 하는 일이었었는데 제가 원래 안 해봤었던 일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떠드는 거 좋아해요. 근데 주가 차트 12개의 화면 보면서 막 트레이딩 하려니까 저는 매일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의 클릭에 회사의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돈도 많이 주고 인센티브도 크게 나올 수 있는 일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너무 괴롭기만 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이 여러분들 연애하고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연애도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상대방한테 잘 맞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행복한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교집합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일도 똑같아요. 일도 나와 일에, 나와 회사의 교집합을 찾으셔야지 내가 회사에 두두두두 이렇게 끌려가면 교집합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버텨 하는 상황이 되면 내가 아프고 힘들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버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와 나의 교집합이라고 하면요. 그 교집합이 그러면 정확히 어떤 교집합을 말하느냐 약간 헷갈리긴 하거든요. 회사와 나의 교집합을 찾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회사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또 따져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회사의 성장성, 회사의 조직 문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뭐 리더, 비전이나 미션,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보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나는 성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 뭘 보고 계셨는지, 나는 그 회사의 리더나 조직 문화가 중요하더라, 내가 일을 해보니까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그 회사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에 따라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더라, 그러실 수도 있죠. 동료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리더와 좋은 조직 문화가 되게 중요해 라고 선택하셨다면 뭘 보고 그걸 확인하고 계셨냐는 거죠. 한편으로는 비전과 미션이 중요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나의 방향성과 회사의 방향성이 같은 곳을 보고 있어야 사실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보셨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많이 사실 잘 분석 안 해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블라인드나 자플래닛 보죠. 블라인드나 자플래닛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거 보실 시간에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생산적으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성장이 중요하다면 주가나 재무제표 봐보시고, 조직 문화나 리더가 중요해라고 꼽아쳤다면 저도 되게 어떤 조직의 리더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 회사 대표님들의 SNS들 있잖아요. 인터뷰는 당연하고요. 페이스북, 브런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 3, 4년치는 다 뒤져보거든요. 왜 3, 4년치를 뒤져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거짓말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의 글을 통해서 그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대표들이 서는 어떤 세미나 같은 데에서도 가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CSO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제가 작년에 제일 많이 뵌 분이 그 회사 대표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들을 던졌냐면 대표님은 왜 창업을 했는지, 이 창업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싶으신 건지, 뭐 엑시 플랜은 어떻게 되는지, 좋은 조직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뭐 이러고 저러고 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내보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면서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났었거든요. 누군가는 지금 저한테 그거 너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관점과 태도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한테 1대1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진짜 기업 분석을 너무 철저하게 해오신 거예요. 그 회사의 위치서부터 비전이 어떻게 되고 임직원 수는 얼마나 있고 내가 가는 본부의 숫자는 무엇이고 인터뷰에서 느껴졌던 나한테 기대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이 회사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될지 이런 거를 엑셀로 쫙 다 정리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뭐 주가 차트서부터 이익 흐름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아까 3, 4천 명 뵀다고 했잖아요. 딱 한 명 뵀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회사 골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회사 6군데에서 오퍼를 받으셨어요. 지금같이 이런 빙하기에, 그쵸? 나는 사실 이직하고 싶어도 갈 데도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셔서도 여러분들이 여기 사실 계신 것도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을 찾는 곳은 많은데 내가 문을 두드려야 하는 거죠. 나한테 누가 연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회사와 나의 교집합을 찾으시면 굉장히 이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이력서를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 있잖아요. 사람이 뭐 어디 리멤버 어디 올려놓는다고 나한테 연락이 오는 회사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기다리시지 말고 내가 찾아보세요. 나의 방향과 회사의 방향이 맞는 회사. 막연하게 저희 뭐 채팅창에서 술 마시면서 아 구글 가고 싶어 구글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구글 제대로 알고 있고 그 구글이 네. 어떤 데인지 네가 알고 얘기하는 거냐 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직무기술서는 제대로 보셨냐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드려요. 내가 구글에 가고 싶다? 그러면 구글에 내가 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한 잡 디스크립션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PM이든 데이터 분석가든. 그러면 그 잡 디스크립션도 되게 꼼꼼하게 보시고 네. 그들이 어떤 핵심 역량을 원하는지 어떤 스킬셋을 나한테 원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네. 그걸 전혀 모르는 건데 모르고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하면 누가 받아주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직군 중에 내 직군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말로는 나 구글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는 내 직군이 아예 없어. 네, 제가 가고 싶은 직장보다는 나를 뽑아주는 데 사실 가게 됐죠. 우리는 다 어쩌다 회사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서 너무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한편으로는 여기저기 막 지원하다가 이 회사에 얻어 걸려서 다니게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막 지원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첫 커리어가 시작돼서 그래도 여기에서 끝판왕까지는 한번 가봐야지 했던 마음이었지 다른 건 없었거든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제 커리어 사춘기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어쩌다 회사원이었지만 일과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려면 나는 일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회사의 지금 방향성이 어떤지 교집합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쩌다 회사원이라는 이야기가 확 와닿는데 댓글에서도 약간 커리어 관련 아니면은 뭐 이직 관련 저희가 가끔 다뤘을 때 야 너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갔던 사람 있어? 보통은 붙은 네. 데 간 거지? 약간 네. 대학 가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댓글을 남기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직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 네.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을 거면 지금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 다니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우리의 일과 삶의 주도권의 문제는 교육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대학 점수 맞춰서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를 갈 수 없었죠. 대학에 가고 나니까 갑자기 너가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너의 길을 너가 찾아라고 하는데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아마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취업 되게 쉽게 하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 시절을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회사에서 원하는 스펙, 영어 점수, 무슨 자격증, 뭐 따느라고 대학생을 너무 바쁘게 보내셨을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생각해볼 시간 같은 거 없었고, 그거 내가 안다고 뭐 그런 회사에서 나를 뽑아줘?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가 어쩌다 회사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회사 생활 하시면서 지금 3년을 다니셨든 5년을 다니셨든 10년을 다니셨든 어쨌든 간에 나한테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 쌓인 거를 가지고 그 다음 직장을 알아보실 때는 좀 더 주도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가서 잡으세요. 기회는 내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의 주도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의 주도권은 사실 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의 주도권이 그닥 상관없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그렇죠. 사람마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자님 주변에도 일에 욕심이 좀 있고 네. 나는 일 좀 잘하고 싶고 내 일은 걸고 하는 일이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는 일에서 깃발 꽂고 싶으면 일의 주도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거고 네. 뭐 일을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그냥 월급 받는 만큼만 일을 하면 되지. 그리고 자아는 회사 끝나고 나서 찾아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뭐가 정답이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냐 안 맞냐의 차이인데 이렇게 일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싶다면 일 욕심이 솔직히 좀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이 왜 나쁜가부터 여쭤보고 싶거든요. 요새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좀 평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미련하게 일을 열심히 하냐. 그렇죠. 뭘 그렇게 야근을 맨날 같이 하면서 그렇게 유난을 떨어. 어차피 네. 회사에서 주는 월급 똑같은데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안에서만 일하실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민하고 있지만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간 저처럼 나와서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회사에도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는 내가 쌓아온 일 자산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남의 돈 받으면서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가 내 돈 벌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까지만 해야지 하는 것들은 사실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죠. 인생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직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회사를 나와보니까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되게 치열하게 열심히 보낸 시간도 저한테 돌아오고 제가 되게 게으르게 보낸 시간도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 무엇을 택할까는 나의 선택인데 네.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직장에 있던 선배였는데 그 선배는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일반 IT 회사에 계세요. 굉장히 빡세고 잘 나가는 회사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면서 빡센 회사에 계신데 그 선배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있었던 그 몇몇 회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가 참 가서 일 배우고 너 성장하기는 참 좋아. 다른 건 모르겠고 후배들한테도 꼭 한 번쯤은 갔다가 나오라고 얘기를 해라고 하는데 전 그 논리가 사실 딱 와닿진 않았어요. 내가 가서 확 내 스킬을 올리고 나면 다른데 어디 가도 너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왜요? 왜 나는 의구심이 드세요? 예를 들어 군대를 2번 간다고 2번째는 편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일에서는 일 근육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 생각하지 말고 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누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100m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100m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기록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넘어져요 중간에. 넘어지죠. 출발도 못하고 넘어져요. 그러다가 마라톤 해야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이거하고 사실 저는 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한 번은
치열한 구간이 있어 봐야 나한테 일 근육이 쌓여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설렁설렁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일하는 리듬에 맞게 항상 사람이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맨날 치열하게 일해요. 치열한 구간도 있고 좀 걸어가는 구간도 있고 약간 빨리 뛰는 구간도 있고 일도 이렇게 변하게 될 텐데 치열하게 한 번은 달려봐야 거기에서 쌓인 일 근육이 내가 그 다음 일들을 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그냥 대충 다니고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내 거 열심히 할 거야 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고 사실은 말씀드려요. 왜냐면 제일 젊을 때 20, 30대의 시간을 맨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40, 50대 돼서 갑자기 100m 달리기를 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달려보시면 거기서 쌓이는 내 일 근육이 나중에 걸을 때 뭐 100m 달리기를 할 때 마라톤을 할 때 골고루 잘 쓰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1인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협업도 되게 많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는 회사도 있고 일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그래서 행복하지 않냐 힘드냐라고 하면 별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사실 제가 자본시장에서 일할 때 쌓였던 저의 일 근육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은 일하시면서 어떤 일 근육을 쌓고 있는지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는 어떤 화려한 간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일 근육이 쌓인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진짜 고민하면서 일해봤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봤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얘기도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운동을 너무 못해서 운동을 이제 해야겠다.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입만 이렇게 떠들어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부터 PT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 코치님이 저한테 플랭크 하기 전에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데 네. 저한테 어디에 지금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어디에 뭐 등 근육을 써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하라는 거 따라가느라고 급급해서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라는 거 하느라고 내 마음이 너무 바빠서라고 얘기했다가 되게 혼났거든요. 네. 그분이 저한테 운동을 하면서 운동이 늘려면 네. 1년 운동한 사람하고 10년 운동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네. 10년 운동한 사람이 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만 운동한 사람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운동하면서 어디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 내 근육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까를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면 운동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리 오래 해도 발전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도 내가 하면서 그냥 원래대로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왜 하는지 모르겠는 일 일단 빨리빨리 쳐내고 퇴근해 라고 하면 나한테 쌓이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치열한 구간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내가 왜 이 일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내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에서 나는 어떤 일 자산을 쌓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일하시는 게 치열하게 달려보시는 겁니다. 네. 치열하게 달려보다 보면 또 상처도 많이 받고 경험을 많이 하면서 힘들어 보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갈비뼈가 2개 부러졌어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 이제 다 붙었는데 네. 갈비뼈를 다쳐보고 나니까 내가 병 돌렸다 때 여기 근육 엄청 쓰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네네. 근데 PT 받을 때 보통 물어보시잖아요. 여기 힘들어갑니까? 그럼 모르잖아요. 자기는. 네. 그다음에 뭐 이거 쓸 때는 이거 운동하실 때는 등 근육을 쓰셔야 돼요. 근데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다쳐보면요. 압니다. 아, 네. 내가 이 근육을 쓰고 있었구나. 내가 네. 이 부분이었구나. 라는 거를 상처받아보고 다쳐보면 또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일하시면서 너무 지치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에서 좀 떨어져 볼 것을 권하기도 해요. 일에서 떨어져 본다는 게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지내다 보면 회사 집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방송은 이 일에서 좀 나를 불태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이 나를 삼키게 되는 것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게 되는 거여서 매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혹은 뭐 일주일에 30분에서 1시간이어도 좋고요. 한 달에 어떤 날이어도 좋고 뭐 연간에 어떤 달이어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달을 좀 느슨하게 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일에서 좀 떨어뜨려 봐보세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주변을 돌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한 3부류 정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썸네일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누르신 나도 이직할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막연하게 누르신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일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네, 꽤 많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일욕심은 있으나 이직에 대해서는 막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은 안 해보셨던 분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아마 이직에 대해서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기업 분석도 해보고 나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정말 김나희님을 찾아가 보신 적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뉠 것 같은데 아마 마지막 부류는 김나희님을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부류시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해주신 뭔가 기업에 대한 분석, 나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해보시면은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 같고 첫 번째 분이시라고 하면은 막연한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걸 좀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